부부가 헤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는 성격 차이다. 대놓고 말하기 쉬운 이혼 사유, 성격 차이.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이혼 사유, 성격 차이. 가족끼리 왜 이래? 부부 일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 부부 간의 성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오늘 사연으로 알아보시죠. 저희는 결혼 생활 3년차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갑니다. 매체에서 보면은 유명인 누구누구가 이혼을 했다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실질적인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재판상 이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외도입니다. 근데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성격 차이로 많이들 포장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럼 이 사연에서는 얼마나 성격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남편은 일단 너무 더럽습니다. 퇴근해서 집으로 오면 양말도 안 벗고 맥주 한 캔을 가지고 바로 침대에 털썩. 화장실은 또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저는 변기 뚜껑 열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이젠 눈곱도 안 떼고 식탁에 앉는 남편과 같이 밥조차 먹기 싫습니다. 아니 저 현타 오려고 하는데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요? 아니 양말도 안 벗고 침대에 올라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 변기를 얼마나 더럽게 쓰면은 변기 뚜껑 열기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아니 아무리 부부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변호사님 이 생활 습관 차이로 이혼 사유 될까요? 생활 습관은 다른 게 당연하거든요. 오랫동안 따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오래 같이 사는 가족끼리도 많이 다르잖아요. 생활 습관을 근데 강요를 하는 거는 이혼 사유가 돼요. 파탄이 되지. 그리고 결벽증이나 일상생활이 안 되는 더러움, 습관, 음주 이런 것들은 뭐 상대한테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한테 너무 큰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역시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선의 의지예요. 그래서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생활 패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생활 습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 이거 불편해라고 얘기했을 때 배우자가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뭐 이혼을 결정을 굳이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혼 사유로서도 설득력이 낮아지겠죠. 근데 내가 누누이 불편함을 얘기함에도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럼 이혼 사유가 명확해지겠죠. 분명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 고쳐졌으니까 이런 사연을 보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경제관념 차이도 문제입니다. 이 남편은 공동생활비 외에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 씁니다. 남편 사전에 저축은 없다고 합니다. 대출해서 집이라도 장만하자고 하면 집 대출로 평생 발목 잡히는 건 죽어도 싫답니다. 늙으면 좀 덜 써도 된다며 지금 행복하고 싶다고 합니다.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 시간까지 밤낮으로 엇갈려 그 어떤 것도 맞는 것이 없는데 전 너무 불행합니다. 부부간의 성격 차이, 이혼 가능한가요? 네, 이 남편은 욜로족이신가 봐요. 인생에서 돈 너무 중요하긴 하죠. 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돈은 항상 200이 부족하다고요. 300을 벌어도 200이 부족하고 500을 벌어도 200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한정된 돈을 미래를 위해 써야 할지 지금 행복을 위해 써야 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경제적 개념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 이혼 사유 되나요? 경제적 개념 차이 그 자체 역시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너무 달라서 부부가 미래를 그릴 수 없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혼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지나친 사치로 인해서 빚더미 앉은 경우도 그런 경우 때문에 절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남편이 하는 사업이나 이 방향이 안 맞아서 경제적인 불안이 자꾸 닥칠 것 같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욜로족 이게 되게 사회적 문제가 이혼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행복하게 자기가 뭐 처녀 총각 때 살았던 그 습관이 결혼이 돼서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부부 관계에서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빚더미가 계속 생기기도 하고요. 욜로족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시대를 잘 반영하고 멋있는 삶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욜로를 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부부가 다 욜로라 그러면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어떤 경제 습관이든 그게 너무 지나치고 상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사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치나 낭비벽이 심한 배우자와 이혼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치를 한다, 그 자체로 이혼이 된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고요. 배우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치를 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사치가 나의 동의가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카드 내역서나 이 사람이 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증거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항상 증거가 가장 중요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니까. 네, 이런 경제관념이나 생활습관, 또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3대 욕구인 성욕, 식욕, 수면욕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네, 변호사님, 이런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성격 차이 그 자체로 이혼이 된다기보다는 성격 차이로 다툼이 생기고 이 다툼 때문에 힘들다거나 성격 차이로 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격 차이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다툼을 증거 자료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갈등이 계속 생기다가 어느 날 트리거가 빵 터지면 이제 원인은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터져서 생긴 그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이 사연자분은 트리거가 빵 터진 것 같은데 남편분은 어떠실까요? 계속 보시죠. 저의 이혼 요구에 남편은 절대 이혼을 못 해준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피해자는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저의 잠자리 거부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2년째 섹스리스 부부입니다. 신혼 초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베갯머리 송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부하기 시작한 잠자리. 이제는 더럽고 냄새가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은 잠자리 거부한 제가 유책 배우자라 이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 성관계는 꼭 해야만 하나요? 이거는 좀 노골적인 질문인데요. 변호사님이 부부간의 성관계 꼭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안 한다고 과태료 내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조의 의무 그런 것도 있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의 성관계를 못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를 하면 나는 그냥 평생 성관계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에서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 거부를 너무 막 아무 이유 없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근데 그 거부를 정당화하는 사유들도 많아요. 뭐 아프다거나 임신 중이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성관계 거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성관계 거부를 성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이때는 대화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접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실로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겠다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폭력이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성욕이라는 게 매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아예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섹스리스는 얼마 동안 안 해야 섹스리스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도 주관적인데요. 흔히 말하는 섹스리스는 한 달에 한 번 미만, 그래서 연 12회 미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섹스리스 부부에는. 근데 성관계를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랑 남자의 성욕 내지는 자존심과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거고요. 장기적인 섹스리스는 이것 때문에 뭐 외도를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의 시작이 이제 부부 관계에서 성적인 게 다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요즘에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혼 사유 성격 차이는 안 됩니다. 성격 차이는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 너무 단순하면은 안 되고, 성격 차이든 성격 차이든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성격 차이나 성격 차이로 인해서 두 부부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신뢰가 뭐 떨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그 유명인 부부 이혼 소송에서요, 이 남편이 성폭행을 했다 이런 폭로전이 있었어요.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부 간의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네, 부부간에 정조의 의무가 있어 성관계는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간죄라니 뭔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성폭력 성립될까요? 예전에는 부부간 성폭력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성폭력 자체를 처벌하는 이유가 부녀의 정조를 지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의해서는 정조가 해쳐지지 않는다고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조라는 개념을 법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성폭력이 성립해요. 또 부녀가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이 판례는 왜 나왔냐면 옛날에 어떤 여잔 줄 알고 강간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인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자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강간죄가 성립이 안 했던 경우가 있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 사람은 괴로웠을 건 명확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바뀐 게 부녀가 아니라 사람이고 우리가 여기서 지키려고 하는 건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강간죄가 인정된다. 왜냐면 이때는 더 이상 부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극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3년에는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더라도 그 순간 원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둘이 부부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둘이 부부관계가 지금 원활한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한 사람이 거부를 하는데 그거를 폭력이 됐던 협박이 됐던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면 그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다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한 15년 만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 아내한테 강간당한 남편의 사례도 종종 있어요. 정말요? 와,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부간의 성문제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부간의 성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친구한테 묻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